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점점 과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최중심부에서 불과 90km 떨어진 곳에 아주 요새화된 군수 공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뭘 만드느냐. 각종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이스칸데르 같은 탄도미사일까지 만드는 엄청난 공장인데 여기를 그냥 드론 폭격으로 박살을 내버렸답니다. 엄청난 전과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A-50U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를 벨라루스에 있는 반러시아 파르티잔들이 드론으로 파괴시켰다 라는데, 러시아는 우리 그런 거 당한 적 없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걸 또 반박하는 동영상까지 그 단체가 내버렸네요. 러시아 어떡합니까? 부끄러워서. 그 동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765명이 어제 러시아군 죽었습니다.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15대 격파, 차량 17대 격파. 제법 그저께나 이런 데 비해서 전차, 장갑차 격파 전과가 좀 많습니다. 병력이야 늘 그렇듯이 2개 대대 이상의 병력이 저 세상으로 갔는데 전차 장갑차 제법 됩니다. 이것만 해도 대대급 조금 안 되는 이런 차량들, 기갑 차량들이 사라졌는데요. 이 전차 장갑차 전과는 주로 부훌레다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병력 손실은 바흐무트, 크레미나 다 골고루인데 특히 바흐무트가 제일 많고, 전차 장갑차는 부훌레다르 쪽에서 있는데 이게 지금 오신트들이 하는 소리가 이 장비가 이제 구소련 시대 장비로 돌아가니까 지금 신형 장비를 다 부서졌으니까 전술까지도 소련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전하고 안 맞는 짓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부훌레다르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하고 있는 작태는 일단 이 마인롤러, 그러니까 전차 앞에 쟁기 달고 있는 거 있죠. 지뢰 제거하는 전차. 그걸 앞에 딱 한 대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졸졸이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지뢰 살포 시스템을 통해서 지뢰를 그냥 대규모로 대전차 지뢰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력 계획을 다 잡아놨죠. 여기를 러시아군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앞에 마인롤러를 딱 앞세우고 쫙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한 개 중대가 가면 앞에 마인롤러, 그리고는 이제 10대, 전차 장갑차에서 10대, 이렇게 행렬이 쫙 가죠. 여기 지뢰밭의 회랑을 마인롤러가 파는 겁니다. 그 뒤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안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양 사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매복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앞에 있는 마인롤러든지 1호 전차라든지 제일 앞 행렬 제일 앞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서버리죠. 그리고 행렬 제일 뒤를 갖다가 또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은 어떻게 됩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백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같으면 사실은 전차를 버리고 다 그냥 장갑차 버리고 다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 양 사방에 지뢰받치고, 그리고는 분명히 화력 계획 세워둬서 앞으로는 이제 곧 여기에 포탄들이 낙탄을 할 텐데 그럼 도망가야죠. 그런데 아마 전차, 장갑차 절대 버리지 마라 라는 그런 엄청난 지엄한 명령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어떡하냐. 전차, 장갑차를 끌고 밖으로 돌아나가는 겁니다. 돌아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뢰밭이죠. 그래서 지뢰밟고 꽝꽝꽝꽝 이렇게 해서 지금 3주간에 130대 넘게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만 해도 여기서 전차에 들 때 장갑차를 5대 이렇게 가버렸다. 그래 바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훌레다르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보다 러시아군이 최소 4배, 많으면 8배까지 더 전력이 많은데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거의 손실 없고 러시아만 지금 계속 박살나고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야포, 내문, 다련장 로켓 내문 등의 전과가 있는데 역시 포병도 오늘 쏠쏠하게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수호-25 전투기, 그리고 밀-24 공격 헬기 각각 바흐무트에서 한 대씩 격추됐답니다. 바흐무트가 그만큼 지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수호-24, 밀-24 같은
공격기, 공격 헬기들을 동원해서 캐스를 해줄 정도로 쌍방간에 지금 캐스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어제만 해도 우크라이나군 여기서 16회 공습을 해줬는데 러시아도 이렇게 격추가 되는 게 있으면 러시아도 제법 공습하러 많이 들어왔다는 말이 되겠죠. 무인 항공기는 세대 격추. 이런 전과와 바탕으로 상황을 보겠는데요. 미국이 4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또 발표를 했는데 이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정도 넘겠죠. 이 4억 달러 규모의 거의 대부분은 GMLRS 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정밀 타격 또 아주 상당 기간 동안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해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랑스가 지난해 퇴역한 미라지 2000 전투기 중에서 좀 쓸만한 거 줄여보니까 한 12대 된다. 그러니까 이거 공유하는 거 우리 대화 한번 나눠보자 라고 했대요. 이게 뭘 대화하냐? 그래서 지금 사실 준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이 미라지 2000을 조정하는 방법, 정비하는 방법, 이런 기종 전환 훈련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준다고 해도 올 연말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러면 뭘 대화하자는 거냐? 미라지 2012대 줄 테니까 라팔 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완전히 오픈될 이 장의설 방산 시장 그리고 또 국가 재건 시장 여기에 그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외무부가 세르비아에 우크라이나 탄약 공급한 것에 대해서 크게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세르비아가 3,500발의 122mm 로켓탄을 다른장 로켓탄을 팔았죠. 여기에 이제 기본탄, 사거리 20km짜리 기본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 외무부 발표에 의하면 사거리 40km짜리 사정거리 연장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된 거죠. 40km짜리 로켓을 3,500발이나 팔았으니까. 그래서 친러 국가라고 생각했던 세르비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최고네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2의 부다페스트 각서를 제안할 것을 준비 중이다 라는데, 자,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가 뭐냐? 소련이 망하고 나서 각국이 이제 분열됐죠. 그때 핵무기 보유국이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세계 핵무기 보유 3위 국가가 된 겁니다. 1등 러시아, 소련 해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데 핵무기가 분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련의 종주를 이어받은 이 러시아가 1등, 그리고 2등이 미국, 그 다음에 3등이 우크라이나가 된 거예요. 4등 그 카자흐스탄, 5등 벨라루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큰일 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패권 추구할 생각이 있냐 없냐? 우린 그런 생각 없다. 자, 그러면은 니들이 이 핵무기 포기해라. 그때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숟가락들 힘도 없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봤을 때 러시아는 그때 완전 우습게 보였죠. 그래서 야, 러시아 니들 말이야, 우리가 니들 밥 먹게 해줄 테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니들 갖고 와서 니들이 좀 해체 좀 해. 자,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야, 러시아 쟤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치지 못하게 우리가 안보적으로 딱 안전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대 우리 경제 지원해 줄게. 핵무기 이거 포기해. 핵무기 하나당 우리 얼마 정도씩 계산해서 이 정도 우리 경제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되어서 양해각서를 하고 이거 조약을 맺은 건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하고 이 핵무기들을 러시아를 준 겁니다. 그 러시아가 그걸 해체를 했어요. 그 해체 비용은 미국이 되고, 이게 부다페스트 각서인데 제2의 부다페스트 각서는 뭐냐?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하라. 그 대신 이 나토가 안전보장 해주겠다. 이거를 지금 독일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친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숄츠도 그렇게 지금 의심받고 있죠. 억지로 지원하는 척 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또는 이 독일 내 야당에서도 계속 비난이 나오니까 왜? 앙겔라 메르켈이 노르트 스트림 추가로 또 해주고 해가지고 러시아 천연가스 비싸게 사주고 친러 행보하면서 러시아의 국부를 키워주니까 결국 이렇게 파워가 생겨서 그 돈의 파워를 가지고 지금 믿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니냐 하고 전 세계와 독일 야당이 비난하니까 지금 독일 여당인 3인당이 어제 공식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럽의 평화를 위한 조치였고 그것이 전쟁을 불러왔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말 이 앙겔라 메르켈, 동독 공산당의 청년위원장이었던 이 앙겔라 메르켈 아주 착한 척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뭐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무장을 못하게 했죠. 독일이. 우크라이나 낫지 이러면서. 그래서 독일 책임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몰도바 의회는 지금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도바 지금 사실 뭔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나 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면 제재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정말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는 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나 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략자들이 곧 우리의 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곧 아마 대반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이제 뭐 병력이 없어서 더 모아야 되는데 교도소에 가서 병력 그동안 모았는데 이 교도소를 러시아 정규군이 지금 가서 모으니까 자기네들 이제 뺏기고 운동 클럽 그러니까 뭐 조기 축구회, 야구 동호회 이런 데 가서 지금 모병 작업 중이다 라고 하네요. 자, 이유는 이 독일의 제2의 부다페스트 각서 이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빼앗긴 영토를 회복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네요. 독일하고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욕먹고 있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NSDC 서기, 이 NSDC는 국가안전보장 국방위원회인데요. 이 서기가 러시아는 잘 익은 헤르손 수박처럼 곧 터질 것이다. 헤르손에 아마 수박이 유명한가 봅니다. 그래서 잘 익은 헤르손 수박처럼 곧 터질 것이다. 수박 잘 익은 거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쩍 갈라지든지 뭐 확 폭발해버리죠. 그렇게 한 방에 그냥 폭파될 것이다. 이게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러시아군이 그렇게 된다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가 그렇게 된다는 건지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에게 엄청난 저주가 될 말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브란스크 인질극 주장 이거 자작극이다. 아니 거기 뭐 러시아 자유 러시아군이라고 하는 걔들도 우리 걔들 전선에 투입해야지 그런데 안 간다. 그것들조차도 사진 찍은 걔들조차도 러시아다. 그거 다 조작극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어린이를 인질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봤고요. 바흐무트, 크레미나 지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바흐무트, 계속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16번의 이 공중 폭격 미션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쪽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거의 H-32 도로 여기까지 올라와서 전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헬기, 공격 헬기의 폭격 지원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밀고 내려와서 전투를 하고 있고 쑥 내려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아마 특수부대가 이 밑으로 쑥 내려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만큼이나 지금 경합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뭐 돌파해서 잘라먹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경합지. 자, 그리고 이 시가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 북쪽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는 이런 모양새고 여기에 조금 더 삐져나왔습니다. 야, 점점 포위망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군이 더 많은 전력을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미나는 뭐 거의 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전투하는 형상도 별로 표현이 안 돼 있고 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지금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이 지역에서만 공습을 16번 해줬다고 합니다. 16번 해봐야 하루 종일 16번 그거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군이 여기서는 아주 소강 상태로 지금 공세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2월 26일 벨라루스의 반정부 단체 바이폴이 마슐리시치 공군기지의 러시아군 A-50U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를 타격했다고 밝히자 러시아가 3월 2일 그런 일은 없었다며 A-50U의 비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행장이 뚫린 적도 조기 경보기가 공격받은 일도 없었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인데 벨라루스 파르티잔이 이를 반박하며 조롱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남부의 전략 공군기지이자 러시아 공군 주요 전략 자산이 전개되어 있는 마슐리시치 공군기지의 조기 경보기 타격 사건 당시에 공군기지를 공격한 것은 중국제 상용 드론이었고 러시아군 방공 시스템은 이 드론의 기지 활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벨라루스 반체제 단체인 바이폴이 현지 시각 3월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28일 벨라루스 매체 마슐리시치 공군기지 조기 경보기 드론 타격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보도 직후 벨라루스의 파르티잔 바이폴은 자신들이 러시아군 A-56 조기 경보기 레이더와 엔진에 드론 공격을 가해 파괴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도 보안이 가장 삼엄한 전략 공군기지가 피습되자 벨라루스와 러시아 여론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의 방공망 구멍을 비판하며 들끓었는데요. 러시아는 3월 2일 A-56가 타격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 항공기의 비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개한 A-56의 영상에는 외형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A-56 조기 경보기가 벨라루스 공군 전투기들과 편대 비행을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해당 기체가 이륙 직후 우크라이나 외곽 영공선을 우회해 로스포트 온돈 지역의 타간로크 소재 제325 수리 공장에 도착했다면서 레이더 장비에 손상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A-56의 비행 영상을 공개하자 바이폴은 즉각 인증 영상으로 반박했습니다. 바이폴이 공개한 영상은 중국제 상용 드론으로 마슐리시치 공군기지를 활보하며 공격 대상 조기 경보기 레이더 위에 착륙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이폴 측은 기지를 마음대로 날아다녔고 드론이 조기 경보기 위에 내려앉았는데도 아무도 모르더라 라며 마슐리시치 공군기지의 방공망은 엉망이며 곧 다음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민수용 드론에 뚫린 마슐리시치 공군기지는 벨라루스 공군의 대형 수송기 운용 부대인 제50구성 공군의 주둔지인데요. 과거 소련의 전략폭격기 운용기지로 운용되었고 현재도 러시아 공군이 사실상 전세를 내다시피 주둔하며 전략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기지로서 벨라루스 군사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을 자랑하는 기지입니다. 벨라루스 파르티잔이 해당 기지의 방공 능력과 경기작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론 영상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이제 이 기지는 벨라루스 파르티잔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소련 시절부터 육상 방공 분야는 최고라고 자부해온 러시아. 도대체 대공 경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요 시커먼 사진은 지금 야간에 그 A-56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가 택싱, 즉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엔진 문제 없어. 이런 거고. 그러면서 이 위성 사진은 여기 이제 맥사 상용 위성 사진인데 야, 괜찮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또 괜찮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해당 항공기가 비행한다 라고 하는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게 그 비행기인지 그게 그 이후에 비행하는 건지는 알 길은 저로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개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해당 단체, 그 파르티잔 단체가 야, 웃기지 마. 우리가 말이야. 진짜 갔다니까? 자, 이거 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드론이 쫙 기지를 완전히 에워싸면서 한 바퀴 쫙 세뇌하고 탁, 이 레이더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화면이 꺼지죠. 그래서 이 레이더에 딱 안착을 하고 화면이 딱 꺼지는데,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저기에 드라이버를 갔겠냐? 저러고는 자폭했다. 그런데 드론이 워낙 작으니까 이걸 파괴하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손상은 줬다. 이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데미지 입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항적이 로스포트 온돈 그 아조프의 남쪽에 있는 도시 여기 정비창에 유일하게 항공기 조기 경보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창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리하러 갔지 뭐하러 갔냐? 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또 거짓말하다가 걸렸다. 그리고 이 파르티잔은 우리는 또 할 거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앞은 좀 잘랐지만 왔다 갔다 계속 활주로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있는 황당한 경계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가 날려보낸 UJ-22 드론이
모스크바주 콜롬나에 추락해 러시아 당국이 발칵 뒤집혀진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2월 28일 드론 추락은 정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드론 공격에 의한 대규모 폭발이 식별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모스크바주 콜롬나 지역에서 현지 시각으로 3월 2일 밤 드론 공격에 의한 대규모 폭발이 식별되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군수 공장을 노린 공격으로 보인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3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3월 2일 오후 9시 36분에 발생했는데요. 폭발이 식별된 장소는 콜롬나에 있는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 산하 자회사인 KB 마시노스트로예니아 공장 일대였습니다. KB 마스트로예니아 공장은 미사일 생산 기업인데요. 이곳은 이글라 그리고 스테렐라2, 스테릴리치 등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9M123과 9M120 등 대전차 미사일, 쉬멜 휴대용 열압력탄 발사기 등 소형 무기는 물론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까지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미사일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 공장은 최근 러시아가 대량으로 사용 중인 토치카-U 미사일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콜롬나 주민들은 공장 일대에서 큰 폭발음과 화염을 목격했다며 관계 당국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러시아 연방 비상사태부는 타스 통신을 통해 콜롬나에서 폭발이 신고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폭발 영상과 사진이 SNS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비상사태부는 오후 9시 59분 공중에서 미상 비행체가 날아다닌 것이 신고되었으며 폭발이 확인되어 현재 드론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대를 조사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종합해보면 소형 드론으로 공격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큰 폭발과 화염, 연기가 식별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28일 UJ-22 드론으로 콜롬나 일대의 방공 시스템을 사전 정찰한 뒤에 투폴레프 141 등을 개조한 고위력 타격 무기로 콜롬나 군수공장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마치 휘파람 소리와 같이 슉슉거리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 후에 폭발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당 드론이 제트 엔진을 사용했을 가능성,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비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논란이 또 한 번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발이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공격이라면 개전 이후 최장거리 드론 타격으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모스크바 바로 앞의 전략 군수 시설까지 공격당한 러시아.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 작전이 9시 36분에 발생했는데 이 지금 CCTV의 화면은 밤 10시 32분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유폭이라는 말이죠. 꽝꽝꽝꽝 계속. 그 정도로 심각한 데미지를 준 대형 공격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인근 주민이 촬영한 또 터지는 사진,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영상을 보면 또 이렇게 또 더 막 꽝꽝꽝 이렇게 유폭이 대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또 영상 캡처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큰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심각한 곳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양사방이 숲입니다. 아무도 없죠. 숲이고 딱 사각형으로 철조망 속에 딱 갇혀진 뭐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히 요새 아닙니까? 이런 지역이에요. 그럼 뭐 만드냐? 바로 이글라,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 스텔라 같은 거, 그리고 이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그리고 토치카-U, 요새 뭐 이스칸데르 만드는 게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과거 소련 시절에 퇴役했던 그 토치카-U 재생 복원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진짜 중요한 데예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때려버린 겁니다. 여기 방공망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를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국경에서 가깝냐? 아닙니다. 모스크바 코앞입니다. 모스크바 최중심부에서 여기까지 불과 90km. 모스크바 영역이죠. 우리가 지금 수도권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핵심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분당쯤 되는 곳. 여기를 그냥 때려 맞아버린 겁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 한국 같은 좁은 땅에서 이 90km를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90km, 90km는 바로 코앞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맞아버렸다. 그리고 미사일 제조시설, 이 엄청난 공장이 저렇게 1시간 뒤에도 유폭이 계속 일어날 정도로 크게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